합집합이라는 연산은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A 합 B랑 B 합 A랑 같아요. 뭐 이유는 당연히 뭔데 얘들아? 얘의 정의가 뭐였지? X가 A에 들어가거나 X가 B에 들어가거나다 맞아? 맞죠? 근데 얘도 뭐야? X가 B에 들어가거나 X가 A에 들어가는 거니까 똑같은 거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교집합도 여전히 교환 법칙이 성립해요. 그래서 A급이나 B교 A가 같습니다. 이유는 교집합 연산의 정의는 X가 A에 들어가고 B에도 들어가는 거. 그럼 여기는 X가 B에 들어가고 A에 들어가는 건가? 둘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환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연산 방금 했던 정의로 말이고 증명하려면 벤 다이어그램이 똑같기 때문에 같다라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알겠죠? 그거는 본인이 편한 대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결합 법칙. 결합 법칙은 제가 지난번부터 누누이 계속 얘기했어요. 결합 법칙은 연산 종류가 한 개라고 했습니다. 알겠지? 같은 연산에 대해서 괄호 위치로 옮길 수 있다가 결합 법칙이에요. 그래서 A 합의 B 합시나 A 합 B를 먼저 하고 나서 마지막에 합시를 하나 똑같다라고요. 그래서 얘도 동일한 벤 다이어그램이 그려지고 아니면 사실은 보면 알잖아. 3개짜리 합집합이니까 뭐야? 그 3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에서 다 된다고. 아 그리고 제가 4개짜리 5개짜리 벤 다이어그램을 사진을 보내기로 해도 못 보낸 이유가 보내려고 하는 거 기억이 날 때마다 새벽 2시인 거야. 근데 새벽 2시에 엄마들이 단톡방에 보내면 좀 실례일 것 같아서 그래가지고 그 교집합이라는 연산도 결합 법칙이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다? 비교식을 하고 A를 교를 하나 A랑 B랑 교를 하고 교집합식을 하나 성립을 합니다. 알겠지? 얘도 벤 다이어그램이 똑같아요. 그 벤 다이어그램 있잖아. 요렇게 있으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이기 때문에 동일합니다. 알겠지?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될 게 뭐다 얘들아? 결합 법칙은 연산 종류가 한 개라는 거 알겠지? 한 개. 자, 그 다음에 이번에 할 게 뭐냐면 분배 법칙입니다. 얘를 좀 잘 알아야 돼요. 자, A 합에다가 B 교시라고 할게요. 분배 법칙은 결합 법칙이랑 다르게 항상 연산이 2개라고 했습니다. 있지? 연산 종류가. 정빈아, 네. 저번에도 옛날에 질문했는데 한번 대답해봐. 2 곱하기 3 더하기 1이 있어요. 네. 얘를 분배 법칙을 하면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2. 아니 그렇게 하지 말고 계산을 하시면 안 되잖아요. 2 곱하기 3 그 다음에 2 곱하기 1 이걸 더하기 한 거잖아. 맞아? 요게 분배 법칙이다. 헷갈리면 안 돼. 내가 시간이 지나면 애들이 저기 노란색을 막 드립을 많이 치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얘들아 분배를 할 때는 2를 분배를 하는 게 아니라 2 곱하기가 통째로 여기에 들어간다라는 거 알겠지? 됐습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더라. 뭐 A가 분배되는 게 아니라 A 합이 요렇게 각각의 분배가 들어가는 거라고요. 그래서 남아있는 연산이 가운데 오는 거라고요. 됐니? 여기도 남아있는 연산이 교집합이니까 교집합이 여기 오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뭐가 돼요? A 합 B가 오는 거고 그 다음에 A 합 C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렇게가 되는 겁니다.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또 뭐야? 반대로도 됩니다. A 교 B 합 C 연산 종류가 2개니까 얘가 분배 법칙이라고요. 그래서 누구? 얘가 통째로 분배가 된다고요. 얘가 통째로 B랑 C. 그럼 결과가 뭐가 나온다고요? A 교 B랑 A 교 C가 나오고 가운데 남은 연산이 합집합이잖아. 그 합집합이 여기 오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한번 이 분배 법칙과 결합 법칙의 차이를 또 뭘 설명해 줬냐면 이렇게 그때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 했어요. 제가 학교 시험 문제에서 A 교 B 합 A 교 C가 A 교에다가 B 합 C가 됐대. 그래서 여기서 여기로 가는 연산 이름이 뭐냐? 실제 학교 시험 문제라고 했습니다. 맞아? 정빈 무슨 법칙이에요? 그게 선생님
수업을 전혀 안 듣고 있는데 방금 말했는데 법칙. 분배 법칙이랬어요. 쌤 묶었으니까 결합 법칙은 그게 아니랬어요. 결합 법칙은 연산종류가 한 개고 분배 법칙이 연산종류가 두 개입니다. 그러니까 뭐지? 나눠주든 묶어내든 간에 연산종류가 다르면 싹 다 뭐라고? 분배 법칙입니다. 그래서 얘를 반드시 결합이 아니라 분배 법칙이라고 적어야 되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얘네들 이름이 분배 법칙이다. 그러니까 분배 법칙이 뭐냐면 얘들아 등식이야 등식. 여기 봐봐. A랑 B랑 같으면 당연히 B랑 A랑 같은 거야. 그래서 이쪽에서 이쪽으로 가는 것도 이름이 분배 법칙입니다. 알겠지? 그래서 반드시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됐습니까? 됐죠? 밑에 텅텅 비워놓은 거는 애매해가지고 그냥 텅텅 비워놓은 거야. 알겠지? 아니면 벤다이그램 그래서 체크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분배 법칙만 한번 벤다이그램에서 한번 체크해볼까요? 그러면 제가 요거 한 개만 벤다이그램 그려가지고 성립하는 거를 보여드릴게요. 알겠지? 저거 한 개만. 나머지는 똑같은 방법으로 하면 돼요. 근데 벤다이그램에서 증명한다는 거는 조금 귀찮은 짓이에요. 그림을 진짜 많이 그리거든요. 이 그림에서 이제 한번 해보자고. 자, 첫 번째로 볼게요, 얘들아. 여기 봐봐. 여기는 A래. A는 여기다 나왔자. 맞습니까? 자, 여기는 B 교실에 여기에요. 맞습니까? 자, A랑 B랑 뭐야? 요 왼쪽 거랑 오른쪽 거의 합집합을 적어달래. 얘들아, 합집합은 다 색칠하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A 색칠해주고 나서 여기도 색칠해주는 이 그림이 지금 뭐다? A 합의 B 교시의 그림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자, 마찬가지로 이번 얘들아 뭐야? A 합 B래. A 합 B니까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됩니다. 맞죠? A 합 B? 맞습니까? 자, 여기는 A 합시래. A 합시니까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게 맞을까요? 됐니? 그 다음 이번에는 뭐래 얘들아? 교집합이래. 뭐야? 빨간색과 파란색이 겹치는 부분이래. 얘들아 일단 여기 A만 있는 거는 겹쳐요. 그래서 여기가 일단 색칠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도 겹치고 이 부분도 겹치고 이 부분도 겹치기 때문에 여기가 다 메꿔져요. 됐어요? 여기는 색칠돼 있는데 여기는 색칠 안 돼 있으니까 채우면 안 되고, 맞죠? 여기는 색칠 안 돼 있는데 여기는 색칠돼 있으니까 채우면 안 되고, 이 부분도 겹치네요.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채워지네요. 됐니? 그 최종적으로 봤더니 봐봐 얘들아, 이 아이의 벤다이그램이랑 이 아이의 벤다이그램이 동일하게 나왔다고. 동일하게 나온 뭐라고? 이 집합과 이거 안 적었구나. 요 집합은 같은 거가 됩니다. 알겠지? 됐습니까? 그래서 서술형에서는 보통 두 가지로 해요. 벤다이그램으로 증명을 하던가 연산법칙으로 증명하던가. 여기서 말하는 연산법칙이 얘네들을 이용해서 증명을 하던가 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러면 벤다이그램이 무조건 편한데 벤다이그램으로 하면 안 되나요? 꼭 근데 그게 좋은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서술형에서는 연산법칙을 이용하여 증명할 시효가 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즉 요 증명보다도 저걸 이용해서 새로운 걸 증명하는 거를 더 많이 내고 있어서 둘 다 연습을 해줘야 돼야겠죠. 근데 일단은 처음 배우니까 지금은 요거부터 먼저 연습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지? 됐을까요? 그럼 이제 벤다이그램 증명하는 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항상 선택을 해야 되더라. 연산법칙으로 증명할 건지 벤다이그램으로 증명할 건지. 일단 둘 다 이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근데 뭐가 짧은지는 문제마다 달라요. 알겠지? 됐죠? 그래서 일단 저는 왜 30분 가량 이 문제 설명한다 했냐면 두 가지 풀이 모두 다 보여주려고 해요. 각각의 무게에 대해서. 그러니까 연산법칙 증명과 벤다이그램 증명은. 근데 솔직하게 얘기할게. 원래는 이분법적으로 이걸 두 개 나눠서 하는 게 아니라 연산법칙 조금 써서 식을 조금 간단하게 해놓고 벤다이그램으로 확인하는 게 가장 나이스하단다. 알겠지? 그게 제일 빨라 현실적으로는. 그럼 얘들아 첫 번째, 우리 지난 시간에 드모르간의 법칙을 배웠다고. 맞아? 드모르간 법칙이 뭐였냐면 여기에 들어가면 반대로 된다 이런 거였다. 맞아? 그래서 뭐냐, 첫 번째 연산법칙을 한번 해볼 건데 A 합 B 그 다음에 교 B의 여기 여집합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제가 뭐 쓸 거냐면 드모르간을 쓸 거예요. 드모르간을 쓰면 요걸 한 개의 덩어리로 보는 거 얘들아. 그러면 얘의 여집합, 교집합은 합집합으로 바뀌고 여기는 B의 여집합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뭐 썼냐면
드모르간에 썼어요. 드모르간이니까 그냥 드라고 적을게요. 알겠지? 됐습니까? 그 다음 봤더니 얘들아 분배를 하려고 했는데 요 C가 또 거슬린다고. 그럼 이 C를 또 안에 넣을 수가 있겠지. 걔도 뭐야? 드모르간이라고. 맞아요? 그래서 드모르간 한번 넣었으면 A 여집합 바뀌고 합집합은 교집합 바뀌고 B의 여집합의 여집합은 B라고 했으니까 요렇게 지금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뭐 썼냐면 드모르간을 썼습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됐니? 자, 그 다음엔 이제 봤더니 봐봐 얘들아, 얘는 합집합이고 얘는 교집합이네. 연산의 종류가 다르네. 분배 법칙을 질 수 있겠네. 그래서 분배 법칙을 할 때는 얘를 통째로 분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맞아?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는 거라고 했어요. 그러면 분배 법칙을 쓰면 뭐가 되냐? A 여집합의 합집합의 B 여집합이 되고 B 합집합의 B 여집합에다가 남는 연산이 교집합이 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썼냐면 분배 법칙을 썼어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는 그대로 둘게요. 아직 아는 게 없으니까. 아직 아는 게 없어서 여기는 그대로 두고요. 됐니? 근데 뒤에 거는 확실하게 안다고. 우리 뭐야? 어떤 집합과 그 집합의 여집합의 합집합이야. 그럼 뭐야? 전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가 U로 바뀝니다. U. 그래서 여기에서는 법칙을 쓴 게 아니라 뭐다? B합 B여가 U라는 성질을 쓴 겁니다. 알겠지? 됐니? 그 다음 얘들아, 전체 집합이 뭐라고 했지? 문제에서 주어진 가장 큰 집합이었다고. 가장 큰 집합과, 그럼 얘는 전체의 일부니까 부분 집합이 되겠지. 얘의 작은 거랑 큰 거의 교집합을 하면 작은 게 나온다 했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뭐가 나오게 돼요?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도 연산 법칙을 쓴 게 아니라 뭘 썼냐면 어떤 집합과 C라고 할게 그냥 C. 어떤 집합과 전체 집합을 교집합을 하면 항상 뭐가 나오더라? C가 나오더라. 이 성질을 쓴 겁니다.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 1번의 결과는 이렇게 생겼잖아. 맞아? 아직은 다르니까 한 번 더 봐야 되겠지? 자, 거꾸로 가는 것도 드모르간입니다. 그러니까 뭐 여기를 A 교 B에다가 열아 적어도 얘도 이름이 뭐라고? 드모르간이라고. 그러니까 이렇게도 드모르간이고 이렇게도 드모르간이라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요게 지금 뭐냐면 연산 법칙으로 증명한 거예요. 알겠지? 이까지 됐을까요? 그러니까 학교 시험에서 요게 서술형으로 요거에 의하여, 요거에 의하여, 요거에 의하여, 이거에 의하여, 이거에 의하여 그 다음에 이렇게 적어주면 100% 만점을 받아요. 여기까지 됐을까요? 근데 내가 지금 봐봐 얘들아, 그냥 물을 흐르듯이 되게 편하게 증명했거든요. 근데 막상 혼자 하면 잘 안 될 거예요. 그 차이가 왜 그랬냐면 내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저는 전공에서 이거보다 훨씬 더러운 거, 이거보다 한 10배 더 긴 것도 연산법칙 증명이 훈련이 돼 있는 사람이라서 쉽게 하는 거지. 너희는 오늘 처음 배웠기 때문에 이게 이해는 되겠지만 혼자 하면 좀 잘 안 될 거야. 그래서 너희도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나는 요거 연습만 한 1000문제 넘게 해봤으니까. 알겠지? 자, 두 번째로는 1번을 순수하게 100% 벤 다이그램으로만 또 증명을 해볼 건데 매우 더럽습니다. 근데 이 말은 좀 다행인 거는 집합이 A, B밖에 없으니까 그래도 그림 그리기는 조금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뭘 그릴 거냐? 자, 원래는 이것도 사실 다 하나 보여주는데 귀찮아서 이거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뜬다. 얘들아, A는 이거예요. A 맞아? B 여집합은 B가 아닌 거잖아. B가 아닌 거니까 요게 지금 이 그림이 돼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B는 얘들아 뭐야? B는 요거예요. 그래서 얘들아 저거 두 개의 교집합은 어디야? 딱 여기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교집합이 여기가 나온다고. 됐니? 근데 걔의 여집합을 그려달래. 여집합은 이 색칠한 게 아닌 거가 되잖아. 맞아? 그러면 결과가 뭐가 나와요? 이게 나오게 된다고요. 이게 지금 뭐다? 왼쪽의 결과의 벤 다이그램이 된다고. 됐니? 혜민은 눈 떠라. 자, 두 번째 A 교 B 여기 맞아요? 됐어요? 자, 걔의 여집합이래. 그러면 뭐야? 쟤 아닌 거. 쟤 아닌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아? 맞니 안 맞니? 너희 눈 있으면 봐봐. 얘랑 얘랑 벤 다이그램 같아 달라? 같은 게 나왔어요.
같은 게 나왔으니까 지금 뭐다? 1번이 성립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겠지? 자, 그래서 1번은 지금 뭐라고 얘들아? 이렇게 푼 게 연산 법칙을 이용한 풀이에요. 얘는 순수하게 벤 다이어그램만, 그냥 벤이라고만 적을게.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한 풀이가 됩니다. 겠지? 자, 이거 먼저 필기 좀 해주고 제가 실질적으로 서술형이 아니라면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설명해 줄게. 실전적인 풀이도. 나보고 1번 풀어라면 이렇게 풀 거야. 일단 둘 다 양변에 CC 있지. 그러면 이거 두 개 같다라는 말은 CC 없는 것도 같아야 되겠지. 그래서 나는 뭘 체크할 거냐. 이게 성립할까? 이거 일까를 체크를 할 거야. 알겠지? 됐습니까? 됐니? 그 다음에는 이제 뭐냐면 얘는 바로 분배 때리는 게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분배를 가요. 그러면 지금 좌변은 뭐가 돼요 얘들아? A 교 B 그 다음에 합집합에 이렇게 나온다고. 맞지? 근데 이거는 얘들아 뭐가 돼요? A 교 B에다가 이거가 뭐가 되지? 공집합인가요? 맞니? 원래 집합과 아닌 거에 교집합이니까. 맞습니까? 동민이 이해 안 돼요? 공부 안 하고 있네 수업 복습을. 겹치는 게 없잖아 이거 두 개는. 자, 그 다음 뭐라 했니 얘들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가장 작은 집합이라고. 어떤 집합과 작은 집합의 합집합이야. 합집합은 큰 거 나온 다음에 뭐가 나와요? A 급 B 해서 나왔네. 끝. 일단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서 벤다그램 쓸 필요도 없네. 저것 때문에. 맞습니까? 그래서 나라면 실제로 시험 칠 때는 이렇게 풀 거 알겠지? 그래서 이게 우변 나왔어요. 우변. 됐습니까? 2번, 3번은 워낙 고전이라서 아마 썩는 것보다는 한쪽이 편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자, 2번 보면 A 합 C 차집합 B 합 C. 자, 여기서 갈 겁니다. 알겠지? 얘들아, 우리 지난 시간에 요 성질을 조금 기억을 해야 돼요. 어떤 성질을 기억을 했냐면 어떤 집합과 어떤 집합의 차집합은 뭐랑 같다고 했냐면 A교 B여랑 같다라고 했어요. 이거 내가 지난 시간에 암기해오라고 했어요. 연산법칙 되게 많이 쓸 거기 때문에 이게 차집합의 성질이라고 저는 수업 시간마다 부를 거고요. 뭐 성질이 많지만 그래서 요걸 먼저 쓸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일단은 연산법칙을 쓸 때는 차집합의 기호를 다 없애주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결과에 차집합이 있으면 마지막에 다시 차집합 만들어주면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없앴다가 다시 만들어주면 된다는 거 알겠지? 그러면 너네가 이거 보자마자 뭐 하고 싶은 충동이 느껴진다고요. 뭐? 드모르간을 쓰고 싶은 충동이 느껴져야 된다고. 그러면 얘가 B 여집합, 교집합, C 여집합이 됩니다. 지금 뭐 썼냐면 드모르간을 썼어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는 연산법칙 쓰려고 하니까 막 토할 것 같이 복잡해요. 왜 복잡하냐? 지금 뭐다? 봐봐. 이거와 이거의 교집합을 물었어. 그런데 내가 이거를 쌤 이거 분배하면 되지 않나요? 분배할 수가 없습니다. 이유는 연산 종류가 같기 때문에 분배가 안 돼요. 됐니? 이때 쓰는 거는 그때 뭐라 했냐면 결합 법칙이라고 했어요. 알겠지? 됐습니까? 근데 조금은 머리를 쓸 거야. 알겠지? 얘 잘 봐봐 얘들아. 풀이가 두 가지거든. 여기서도 이렇게 분배를 하는 건 가능해요. 여기서 가능한. 왜? 교집합, 합집합이니까. 그럼 너희가 여기서 풀이 두 가지 볼게 그냥. 기억법. 그래서 기억법 풀이는 요거를 분배를 하는 거예요. 연산 종류가 달라서. 됐습니까? 그러면 뭐가 되냐면 A 교 B여 교C여 합집합 남아 있고 그다음 여기 C가 있고 교 B여 교C여가 돼요.
조금 멍청하게 푼 것 같긴 하지만 됐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연산이 똑같기 때문에 그냥 단순히 뭐냐면 그냥 A 교 B 여 교 C 여가 되고요.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를 얘들아 봐봐. 여기는 봐봐 얘들아 교집합은 교환법칙 성립한댔잖아. 교환법칙 성립은 여기 바꿔도 되지 자리를. 저기를 바꿔버리면 C 교 C 여 교 B 여로 바뀌게 된다고. 지금 뭐 썼냐면 여기서는 교환법칙 쓴 거고 여기서는 분배법칙을 쓴 겁니다. 알겠지? 됐어요? 그래서 앞에 거는 냅둬요. 그래서 결합법칙 쓴 거는 좀 생략할게요. 됐죠? 근데 얘들아 여기를 봐봐. 어디를 봐야 돼? 뭐니 얘들아 얘는 공집합이지. 맞습니까? 그 다음에 교, 비, 여가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이런 거 다 생략하면 안 돼요. 생략하면 감점 먹어요. 생략할 때마다. 그래서 과정당 한 개씩 가세요.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 계속해요. A 교, B 여, 교, C 여 해주고 우진 이거 두 개 교집합 뭐야? 공집합이죠. 왜? 얘 공집합 모든 집합이 공집합 가장 작은 거야. 작은 거랑 큰 거의 교집합은 작은 거 나오니까 공집합이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얘도 지금 뭐냐면 어떤 집합과 공집합의 교집합은 공집합이다. 그 다음에 공집합은 가장 작기 때문에 합집합하면 다시 그대로 나온다고. 그래서 는 A 교 B 여 교 C 여가 나옵니다. 여기서 넘어가는 거는 어떤 집합과 공집합이 합집합하면 어떤 집합이 나온다. 됐니? 다시 드모르간을 드모르간다. 다시 이제 드모르간을 먼저 쓸게야겠지. 드모르간을 쓰면 A 교 B 합 C의 여가 돼서 드모르간을 썼어요. 됐어요? 그러면 얘들아 뭐라고 했니? 차집합 성질로 다시 가야지 차집합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교여가 보이면 차집합으로 바뀐다고요. B 합 C. 이게 첫 번째 연산법칙. 조금은 길게 풀었어요. 조금 더 줄일 수는 있거든요. 머리를 쓰면. 그 다음에 이제 니은번의 풀이로 갈 겁니다. 니은번의 풀이는 이게 뭐냐? 교환법칙을 먼저 쓸 거예요, 얘들아. 그래서 뭐냐면 A 합 C는 그대로 두고 여기를 교환법칙을 씁니다. 자리 바꿔치겠어요? 그래서 교환법칙을 썼어요. 그 다음에 얘들아 여기 봐봐. 연산이 똑같지? 결합법칙을 쓸 거라고. 결합법칙이 뭔데? 괄호의 위치를 내 마음대로 옮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썼다고? 결합법칙 썼어요. 요 괄호를 이 괄호로 체인지 했다고 지금. 됐니? 이까지 이해돼? 그 다음에 이제 분배를 할 거라고요. 분배를 하면 아까도 말했지만 얘들아 뭐라고? 연산까지 통째로 분배를 하는 거라고 했어요. 알겠죠?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A교 C여 합에다가 C교 C여가 되고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썼다고? 분배 법칙 썼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앞에 있는 거는 그대로 둬요. A교 C여는. 근데 얘가 뭐가 된다고? 겹치는 게 없는 공집합이 된다고요. 서로 소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뭐 썼다고? C교 C여가 공집합.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되겠니? 공집합은 가장 작은 집합이라서 합집합을 하면 큰 거 나오니까 요게 나오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뭐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했냐면 요까지 지금 썼어야겠지? 그 다음에 다시 결합법칙을 씁니다. 결합법칙을 써서 괄호의 위치를 옮겨줘요. 됐니? 그래서 교환법칙도 쓸게요. 이 정도는 생각해도 아마 감점 안 시킬 건데 너무 간단한 교환법칙은. 그 다음 다시 드모르간을 써요.
그 다음 마지막에 뭐 쓴다고? 차집합 성질을 씁니다. 그래서 아까보다는 뭐 풀이 길에서는 똑같이 긴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아까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A 합시 어디에 여기 맞아요? 맞습니까? A 합시. 자, 그 다음에 이제 B 합시 뭐예요? 요거죠? 빨간색에서 파란색을 빼래. 그러면 우리는 집중해야 될 거는 빨간색만 보는 거 얘들아. 빨간색에서 파란색 있는 것만 제거된다고. 봐봐. 요거 겹치잖아. 그러면 요렇게만 사라지는 거라고. 남는 거가 여기랑 여기밖에 없는 거 맞아요? 그래서 뭐다? 여기랑만 살아남게 된다고요. 됐습니까?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A는 뭐야? 요거잖아 그냥 통째로. 그 다음에 B 합시 뭐예요? 요겁니다.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래. 그러면 요거 겹치잖아 지금. 빼면 되니까 여기만 남겠죠. 그래서 지금 뭐만 남아요? 나 뭐 잘못됐다. 여기 위에 틀렸는데 왜 말을 해주니? 여기 겹치잖아. 빼면 사라지잖아. 너희 왜 말을 안 해주니?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봐봐. 두 개의 벤다이어그램 같아요 달라요? 같으니까 두 집합은 같다고 얘기할 수 있다고. 그럼 봐봐. 이거는 아까 연선버튼보다 벤다이어그램이 훨씬 편하다는 게 느껴지죠? 맞습니까? 그래서 교과서는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출제를 한 거예요. 근데 물론 학교생들이 악용해가지고 연선버튼이 내서 문제지만. 항상 말했지만 아까 뭐라 했더라? 차집합 기호는 일단 없애놓고 다시 마지막에 만들어야 되는 거야 얘들 알겠죠? 그럼 뭐냐? 얘 차집합 기호를 없앴어요. 한번. 자, 됐니? 근데 여기 차집합 기호도 없앨 거라서 차집합 성질을 연달아 두 번 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당연히 뭐 쓰겠니? 드모르간 쓴다는 건 이제 알 거라고 믿을게요. 드모르간 쓰면 B여로 바뀌고 교집합은 합집합, C여는 C로 바뀌게 됩니다. 됐습니까? 연산의 종류가 달라요. 분배 법칙을 쓸 수가 있어요. 알겠죠? A교 B여 합집합 남아있고 그 다음에 A교 C 이래 됩니다. 맞아요? 됐죠? 지금 뭐 썼다고? 분배 법칙 썼어요. 그 다음에 얘 차집합 바꿀 수가 있죠? 그래서 A 차 B 합의 A교 C 해서 차집합. 그래서 연산 법칙을 이렇게 증명했어야겠지?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벤다이어그램으로도 증명 한번 해볼게요. 자, A니까 요거 B 차집합 C. 얘들아 B에서 C 뺀 거라고. 그럼 요렇게만 넣는다고. 됐니? 뭐 해달래?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달래. 얘들아 겹치는 게 여기가 겹치니까 여기만 지금 사라지게 된다고. 그러면 나머지 세 칸에는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여기는 A 차 B. A에서 B를 빼달래. 그러면 요렇게 남습니다. 됐니? 그 다음에 이제 뭐 A교 C. A랑 C의 교집합이니까 요 부분이래요.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달래. 어디가 겹쳐? 여기가 겹치니까 요 부분만 빠진다고. 남는 거는 지금 아니구나. 미안 얘들아. 합집합이래. 합집합이면 다 색칠해줘야 돼. 그러면 뭐 여기도 색칠, 여기도 색칠, 여기도 색칠 나와요. 됐습니까? 그럼 봐봐 얘들아. 두 개의 벤다이어그램이 어때요? 같아요. 됐습니까? 그래서 앞에 개가 연산법칙 증명, 두 번째가 벤다이어그램 증명. 와. 시작하겠습니다. 겠지? 차집합 기호를 먼저 없애야 돼. 항상 1단계에는. 그러면 차집합 성질을 써요. 차집합 성질이 뭐야? 교여집합. 그래서 뭐 썼다고? 차집합 성질 썼습니다. 겠지? 뭐 쓰고 싶어져? 드모르간 쓰고 싶어진다고. 차집중차라고 했잖아 아까. 드모르간 쓰면 요렇게 바뀌게 됩니다. 그 다음 뭐라고? 연산 다르네? 분배 법칙. 그래서 분배 법칙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요거 통째로를 분배를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분배 법칙 해주면 A교 B여 합집합의 A교 C여 그래서 분배 법칙 됐어요? 그 다음 뭐 쓰면 돼? 다시 차집합 기호 만들어 달라며. 차집합 성질 두 번 쓸게 연달아서 얘는 똑같은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서 차집합 성질 그래서 차들 분차로 풀렸습니다. 맞다 순수하게 연산 법칙 오늘 연산 법칙 그냥 공부한다 생각하세요. 자 여기 A는 여기에요. 맞죠? 그 다음에 B교 C는 여기에요. 두 개를 빼래. 빨간색에서 파란색 빼래. 파란색에 빨간색 겹치니까 여기 한 개거든요. 그럼 저기 한 개 빼고 색칠해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여기 색칠, 여기 색칠, 여기 색칠. 됐습니까? 자, 여기서는 A차 B, A에서 B를 뺀대. 그러면 여기. 됐습니까? 그 다음에 A차 C, A에서 C를 뺀대. 그러면 여기. 합집합이래. 다 색칠해달래. 그러면 여기 색칠해주고, 여기 색칠해주고, 여기도 색칠해주고. 어때요? 두 개의 벤다그램이 같다고 나온다. 그래서 뭐다? 성립한다고요. 됐을까요? 자, 그래서 왼쪽부터 시작해서 오른쪽으로 가볼 건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오면 틀린 거가 되겠죠, 맞죠? 자, 1단계는 뭐라고 얘들아? 차집합 성질부터 씁니다, 알겠죠? 그럼 차집합 성질 쓰면 A교 B여로 바뀌고요. 뒤에는 그대로 적어줍니다. 그래서 이제 봤더니 눈에 보이나요? 여기 A교가 보이고 여기도 A교가 보인다고. 그래서 나는 A교로 묶어낼 거라고. 무슨 성질이라고? 결합이 아니라 분배라고. 연산 종류가 다르니까. 그러면 남는 게 누구야? B 여집합, 합집합 C가 남는다고요. 됐니? 됐어요? 얘가 결과가 나와야 돼요. 여기 뭐 돼 있니? 아예 반대로 돼 있잖아, 맞아? 맞습니까? 그 조금만 더 적어주면 이래 된다고. 드모르간까지 쓰면 이래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집합이 빠져 있다고요. 그래서 5번이 틀렸다고. 됐습니까? 요게 빠져 있어서. 자, 그 다음에 벤다그램. 얘는 벤다그램이 거의 토할 것 같아서 나도 안 하고 싶긴 한데 시작을 한번 해볼게. 그럼 이번에는 결과 벤다그램이 다르게 나와야 돼요. 성립하지 않으니까. 자, A차 B, A에서 B 뺀 거 요게 됩니다, 맞아? A교 C, A랑 C의 교집합. 합집합은 뭐? 전부 색칠. 그러면 여기도 색칠, 여기도 색칠, 여기도 색칠. 그래서 좌변의 결과는 저 벤다그램이 나옵니다, 알겠지? 자, 두 번째 여기는 A, 여기는 B교 C여. 얘들아, B교 C여는 머릿속으로 이거인 거 알고 있잖아, 맞아? 얘 색칠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B차 C, B에서 C 뺀 거. 그 다음 뭐야? 합집합이잖아. 그러니까 뭐야? 다 색칠. 그러면 이거 다 색칠에다가 이것까지 들어가네. 봐봐, 벤다그램이 아예 다르게 맞죠? 맞습니까? 그래서 5번이 틀렸다가 되는 거였지. 이러한 관계가 주어져 있어요. 근데 너네가 몰라서 두 개짜리 벤다그램을 이렇게 그려요. 됐니? 그럼 얘들아,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여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원소가. 여기 원소가 있으면 B 밖에 원소가 있는 거잖아. 그러면 이 부분이 뭐가 돼야 돼? 공집합이 돼야 된다고. 됐니? 그러면 정확하게 그리면 이렇게 바뀌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니까 요게 지금 벤다그램 해석법이 알겠지? 자, 두 번째는 이게 뭐냐면 똑같은 거예요. B가 A의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너희가 아무 생각 없이 처음에는 그냥 두 개짜리 벤다그램 이렇게 그릴 거야. 근데 B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여기에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럼 여기 원소가 없어야 된다고. 됐습니까? 그러면 뭐야? B가 여기만 있는 거야, 여기만 여기.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아, 요렇게 그림을 그려주구나. 그러니까 너네가 지금 쌤 저 이거 그냥 바로 이거인 거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요렇게 해석하는 게 중요한 거야. 이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차피 조금만 문제 넘어가면 이게 바로 안 돼. 알겠지? 그래서 요 과정이 지금 중요한 거 알겠죠? 됐습니까? 자, 세 번째는 A 교 B가 공집합이래. 그러면 뭐냐면 일단 일반적인 벤 다이그램을 그려줘요. 두 개짜리. 교집합이 공집합이니까 여기가 지금 원소가 없는 거라고. 그러면 요게 A이고 요게 B가 되는 거니까 결과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습니까? 서로 서인 거 알죠? 정의. 그 다음에 A랑 B랑 같대. 그러면 얘들아 봐봐. A랑 B랑 같으면 A에만 가시는 놈이 있으면 안 될 거 아니야. 이 원소는 B에 없으니까. 그 다음에 이 원소는 A 없으니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러면 여기가 공집합이 된다고. 그래서 뭐다? 여기가 A면서 B인 거라고. 그러면 이번엔 뭐가 되는 거야? 이렇게 나온다고. 됐어요? 요게 지금 두 개짜리. 두 개짜리는 지금 쉽거든요. 사실은 몰라도 할 수 있어요. 왜냐면 두 개짜리는 너희가 보자. 이걸 때마다 이렇게 하고 바로 자동으로. 근데 세 개짜리 때 어차피 이 중간 과정을 무조건 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하는 거 알겠지? 지금 16개 중에서 벌써 4개 한 거야, 4개. 이번에는 뭐냐면 A 교 B가 C래. 그러면 봐봐. 일반적인 3개짜리 벤 다이그램을 그려줘요. 얘들아, A 교 B는 여기잖아. 요게 C래. 그럼 여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얘가 있으면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래서 뭐다? 여기 다 공집합이라고. 됐습니까? 이해됐나요? 뭐야? 왜 나랑 결과가 달라? 아, 어? 아, 그림 모양이 다른 거구나. 얘는 이래놨구나. 이게 맞아요. 같은 거야. 지금 나는 A, B, C 해놨는데 우리 책은 그림을 내가 이렇게 그려놔가지고 뒤집어져 있는 것뿐이야. 똑같은 거야. 여기 지금 책은 이래 있거든. 알겠죠? 왜 내가 그림 다 뒤집어 놨을까? 컨트롤 15에서 만들어서 그런가? 귀찮아서. 자, 두 번째 A 합 B가 C래. 그러면 이렇게 3개짜리 그려요. 얘들아 봐봐. 이게 C잖아. 이게 C. 근데 그게 A 합 B랑 같대. 그러면 여기가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겠지, 맞아? 맞아요. 봐봐, 얘들아. 여기에 원소가 존재하면 C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 연소리 이해됐나요? 맞죠? 여기 원소가 있으면 이 C랑 같아질 수가 없잖아. 여기 원소 있으면 다른 건데. 그래서 여기들이 공집합이 된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얘는 왜 공집합 위치가 왜 4군데냐? 아, 여기도 있구나. 미안. 한 개 더 있네. 자,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봐봐. 요 부분이 있으면 A 합 B는 여기잖아. A 합 B는 이 부분이잖아. 그럼 여기 단독으로 달라지겠지. 여기도 공집합이 되겠지. 됐습니까? 그럼 앞에 거든가? 공집합 위치가 4개인데? 잠깐만 체크 한 번만 더 할게. 얘들 A 교 B 이거 맞죠? 네. 요게 C죠? 그러면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네? 맞죠? 얘 노란색은 여기에만 들어가 있고 여기는 없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래서 여기도 공집합이 돼야 된다. 그렇죠? 공집합 위치가 4군데씩이네, 4군데씩. 색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공집합의 위치가 중요한 거 알겠죠? 됐을까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거 C가 A 합 B의 부분집합이다. 얘들아 봐봐. 이번엔 달라. 부분집합이니까 좀 더 편해요. 쉬워요. 얘들아 봐봐. A 합 B가 여기 있어. A 합 B. 여기 안에 다 C가 있대. 그럼 여기는 들어가면 안 되겠지. 공집합인 거 이해됐나요? 맞아? 왜 여기가 원소가 있으면 흰색 여기 색지 B급만 다 안 들어갈 거 아니야. B급에 다 들어간다 했잖아. 이까지 지금 됐나요?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걸로 넘어가 볼게요. 느리는 것만 좌우 다 비교해야 되겠네. 자 봐봐 얘들아. C가 요거거든? 근데 A 교 B가 이거야. A 교 B가 노란색 이 B금이 여기 C 안에 다 들어가야 돼.
얘는 이미 들어가져 있잖아. 여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지. 여기가 뭐다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 됐을까요? 영빈 너 수업 듣고 있는 거 맞죠? 그냥 쳐다보는 거 같은데. 아니 듣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봐봐 얘들아. 합집합이 이 합집합이 다 C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봐봐 얘들아. 여기는 이미 다 C에 들어가 있잖아. 이거 상관이 없다. 근데 여기는 C에 들어가면 뭐야? 여기가 원소가 있으면 C에 안 들어가는 게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다 공집합이 된다고. 됐습니까? 맞죠? 얘들아 그러면 이렇게 할게 제가. 이번에는 색칠하면 너무 좀 정신 사나우니까 동그라미 네모 일단 마지막에 공집합을 찾아낼게 위치를. 우진 이거 C 빼기 B인 거 알아 몰라? 아유. 알지? 자 C에서 B를 뺐어. 그러면 여기가 된다 맞지? 맞습니까 얘들아? 필기 안 해도 되니까 좀 봐라 얘들아 있지? 자 그 다음에 A는 요거예요. 근데 두 개가 같대. 두 집합이 같으려면 정확하게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데만 된다고. 공존하는 곳이 여기니까 여기만 살아있으면 나머지는 원소가 있으면 안 된다고요. 이해됐나요? 두 집합이 같다고 했으니까. 이해된 거 맞죠? 자 여기도 볼게요. 여기는 쉬워요. 는이 아니기 때문에. 얘들아 이거 C 빼기 B인 거 알아요? 그래서 C에서 B 뺀 거, C에서 B 뺀 거니까 여기가 있어요. 빨간 색깔이 누구의? 파란 색깔의 부분집합이래. 얘는 이미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이 없다고. 얘가 들어가면 원소가 있으면 파란색이 안 들어간 놈이 존재하기 때문에 말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다? 여기 공집합이라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도 계속 볼게요. 이거 거의 험한데 이거는. 얘들아 이거는 암산 좀 해야 되겠어요. B 합 C가 이거거든 얘들아. B 합 C가 이거야. 근데 여기서 A랑 겹치는 거. 그러면 왼쪽이 지금 이거야 얘들아. 왼쪽이. 됐습니까? 그 다음에 오른쪽은 뭐예요? 비교 C는 뭐예요? 요거라고. 빨간색이 파란색이 부분집합이래. 그러면 뭐야? 얘는 이미 파란색 안에 들어가 있으면 상관없잖아. 여기가 있으면 안 됩니다. 됐습니까? 근데 좀 문제가 아직 내 눈으로 돼 있으면 좀 좋은데 눈으로 안 돼 있지? 부분집합으로 돼 있죠. 이거 눈으로 돼 있으면 한번 얘들아 볼까? 이거 즉석에서 문제 하나 만들어내 볼게. 눈으로 돼 있으면 훨씬 어려운 것 같은데. 봐봐 얘들아. 눈으로 돼 있으면 해야 된단다. 요게 약간 빨간색 이거는 안다고 칠게. 됐죠? 그 다음에 요게 파란색이 요거 두 개였어요. 얘들아 이번엔 는이야 는. 같으려면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곳은 다 원소가 있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그러면 혼자 있는 애들이 다 공집합이 돼야 돼요. 됐습니까? 이거는 프린트에 없는 거야. 즉석에서 만들어낸 거겠지. 됐죠? 자 그다음 이쪽으로 가볼게요. 얘들아 B 빼기 C, B에서 C를 뺐어. 여기야. C에서 B를 뺐어. 여기에요. 이게 왼쪽이야 왼쪽. 자 그다음 오른쪽 A는 뭐야? 요거. 얘들아 두 개 같대. 두 개 같으면 공존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네들은 있어도 되지만 혼자 있는 것들은 없어져야 되기 때문에 공집합이 돼야 된다고. 됐습니까? 된 거 맞죠? 얘들아 좀 귀찮지만 해야 되는데 얘들아 B 합 C는 이거야. B 합 C 거기랑 A랑 겹치는 거. A랑 겹치는 거 이거 세 개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빨간색이야. 왼쪽. 됐죠? 자 파란색 비교 C는 여기에요. 두 개가 같대. 공존하는 데만 있어야 되고 나머지는 다 사라져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공집합 이거 여기만 살아 있어야 된다고. 원소 와도 된다고. 됐죠? 자 여기 볼게요. 얘들아 B 합 C 약간 이거였어요. A랑 교집합이야. 그러면 여기. 됐습니까? 자 이번엔 B 합 C야. B 합 C는 이렇게야. 근데 두 집합이 같대. 빨간색과 파란색이 공존하는 데만
뭐다? 일치할 수 있다고요. 그래서 뭐다? 여기에 공집합이 된다고.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아까 했으니까 빨리 할게. B차 C랑 C차 B를 합집합하면 여기에요. 이건 아까 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A의 부분집합이래. 얘는 등호 아니에요. 부분집합이에요. 그러니까 파란색 안에 빨간색이 다 들어가야 된다고. 근데 파란색 밖에 있는 빨간색들은 공집합이 돼야 된다고. 이게 는으로 돼 있으면 여기도 공집합이고 여기가 지금 포함돼 있으니까 여기 두 개만 공집합이라고. 됐습니까?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어차피 세 문제 풀어야 되니까. 자, A만 B만 둘 다. 자, 그래서 이거는 내가 좀 너희 설명한 적 이렇게 했지만 있어 보이게 적으면 이렇게 돼요. A 차집합 B가 A만 가지고 있는 놈이고요. B 차집합 A가 B만 가지고 있는 놈이고 둘 다는 A 교비를 말해요. 됐니? 나중 되면 이것까지 해줘야 돼. 둘 다 없는 거. 그러면 얘는 뭐냐면 합집합의 여집합까지 고려를 원래는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는 전체집합 세팅을 내가 안 해놨잖아, 맞아? 세팅해놨나요? 안 해놨죠? 안 해놨으니까 지금 문제 풀 때는 요거는 고려 안 하고 풀 겁니다, 그치? 전체집합이 없어서. 그래서 뭘 적냐? 원수를 적는 거야. 얘들아 봐봐. 교집합이 뭐죠? 4, 5 맞아요, 4, 5? 맞아? 그럼 여기다가 4, 5 적는 거야, 숫자 4, 5. 그러면 1, 2, 3은 A만 가지고 있고 B는 안 가지고 있잖아. 그래서 여기가 1, 2, 3을 적는 거야. B만 가지고 있는 거는 6, 7이잖아.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이 문제에서는 없어요. 됐니?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지금 분류를 했잖아. 세 개로. 요거 빼고 이거를 각각을 다 체크를 할 거야. 정비는 묻지 마라. 자, 봐봐 얘들아. 잘 들어. 얘들아 1, 2, 3이 있으면 하나만 확인하면 돼. 만약에 여기서 들어간다면 2, 3도 세트로 다 들어가는 거고 1이 안 들어가면 2, 3도 세트로 다 안 들어가는 거야. 얘네들은 같이 움직이는 거야. 잘 봐봐. 1만 볼게. 예를 들어서 1. 봐봐 얘들아. 어차피 이거 필기도 이해 안 될 거니까. 1은 여기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얘들아? 들어가 있어. 이유는 A가 여기 있고 합집합이니까. 합집합은 A의 원소가 다 들어가는 거니까. 근데 1은 여기에는 있어 없어? 몰라요. 왜냐하면 B에는 1이 없거든. 그러니까 1은 여기에 있잖아. 맞지? 근데 1은 여기는 없다고. 근데 두 집합이 같대. 그럼 반드시 1이 있어야 되겠죠 여기에도. 근데 B에는 없으니까 누구에 들어가야 돼? X에 들어가야 된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는 거 맞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들아? 여기에는 1이 있다고. 여기에는. 근데 뭐다? 여기에는 1이 없다고. 근데 두 집합이 같으니까 뭐야? 여기에 1이 쓴다고. 이해됐니? 그러면 2, 3도 똑같은 현상이 일어날 거라서 1, 2, 3은 반드시 X의 원소구나. 됐니? 그거를 이렇게 한 번 더 확인하고 이렇게 확인하면 끝나요. 됐습니까? 자, 이번에는 B 올라갈게. 6, 7. 그래서 내가 6으로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여기에는 6이 있어요. 맞아? 근데 여기에는 6이 없어. 됐니? 근데 두 집합이 같대. 그럼 여기 6이 있어야 돼. 그러면 어디 들어가야 돼? X에 6이 들어가야 돼요. 이해됐나요? 그러면 6, 7은 세트니까 뭐다? 6, 7도 반드시 X의 원소여야 돼요. 이까지 이해됐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확인하면 되겠지? 자, 4로만 체크할게요. 얘들아 4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맞지? 4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X에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상관없다고. 무슨 말인지 됐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4랑 5는 X에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못은 없다고. 됐니? 그럼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해야 돼. 우리가 지난 시간 내용이랑 이어진다 얘들아. 그럼 집합 X는 봐봐 얘들아. 전체 숫자가 1, 2, 3, 4, 5, 6, 7이 있어? 맞죠? 전체 숫자가? 근데 1 반드시 뭐래? 동그라미래. 2도 반드시 동그라미래. 3도 동그라미고 4도 동그라미 4는 아직 아니고 6, 7도 동그라미래.
그런데 4랑 5는 뭐라고 얘들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두 가지 4, 5에서도 두 가지에서 x 개수는 4개가 나온다고. 그래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특정한 원소를 포함하는 부분 집합 개수로 바뀌게 된다고, 이 문제가. 근데 그것보다도 이 번역을 먼저 할 수 있어야 돼요. 됐니? 내년에는 문제가 업그레이드 되겠다. U를 추가해야 되겠다. 이것까지 같이 고려. U를 1, 2, 3, 4, 5, 68, 90으로 내면 되는데. 아 이거 일단 혹시 문제 바꿔도 돼? 안 돼? 지우개. 전체 집합 세팅만 해주기. 그러면 8, 90까지 체크하면 되거든. 하지마. 빨리 선택해. 내년에 그냥 바꾸라고? 너희 알바노? 아니 안 해주세요. 맞아요. 그럼 8, 90 들어가 안 들어가? 네. 8, 90을 전체 집합 세팅해주면 네. 8, 90의 답에 이거 4가 바뀌어 그대로야. 바뀐다고? 바뀌지. 안 바뀌어? 바뀌지 안 바뀌어? 바뀌지. 그러면 답이 뭔데? 답이 2의 5제곱 32? 그러니까 봐봐 얘들아. 만약에 전체 집합이 1, 2, 3, 4, 5, 6, 7, 8, 9, 10, 8, 90 여기 있어? 봐봐 잘 들어봐. 8만 기준이니까 8. 8은 여기에 없어요. 여기도 없어요. 그럼 x에 들어가도 8이 있으니까 못은 아니고 8이 없어도 못은 아니고. 그러니까 뭐다? 8, 90도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면 8, 90도 또 5x, 5x, 5x니까 2의 세제곱이 추가돼서 2의 5제곱이 나옵니다. 그치? 됐죠? 안 해도 될 것 같아. 오늘 날 방해하고 있어. 넌 조용해. 그렇지? 딸한테 공부를 방해해서 너 혼자 우월감 느끼려고 하는 거지. 알핀 풀 때 100% 임대 나올 거예요. 지금 해봐라 뭘 할 거야, 그치? 자, 봐봐 얘들아. 이번에 똑같이 하는 거야. 지금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야. 암기하는 게 아니야. 얘들아 봐봐. 1만 할게 1. 1은 여기 있어. 근데 1은 여기 없어. 그럼 얘들아 봐봐. 잘 봐봐. 해석 이렇게 하는 거야. 얘들아 이 오른쪽에 1 있어 없어? 1 없지. 여기 1이 없으니까 애초에. 맞아? 근데 x 봐봐 얘들아. x에 1이 없다면 여기 왼쪽에는 1이 살아남아 있다고. 그럼 여기는 1이 있고 여기는 1이 없으니까 무슨 될 거 아니야. 그럼 1 제거해야 되겠지. 그러면 x에 1이 들어가야 되겠죠. 이해되니? 여기도 1 있고 1 있어야지 차집합에서 사라질 거 아니야 1이. 그래서 뭐다? 1, 2, 3 모두 다 x에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해석하기야. 됐니? 자, 그 다음에 6, 7로 갈게. 6, 7. 자, 6, 7은 여기엔 있어. 여기에 6, 7이 있어. 그러니까 6으로 갈게. 6이 있어. 근데 여기 A에는 6이 없거든요? 그러면 이 통째로에는 A 6이 없다고 왼쪽에는. 그러면 오른쪽에서 6을 제거를 하려면 X에 6이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서 뭐다? 6, 7도 반드시 X에 들어가야 된다고. 됐니? 그 다음 이제 4, 5는 뭔데? 4랑 5는 봐봐 얘들아. 어차피 여기 둘 다 4, 5가 있어서 x에 4가 있으면 둘 다 4가 사라질 거고 x에 4가 없으면 둘 다 4가 살아남아 있다고. 그래서 뭐다? 4, 5는 상관이 없다고. 됐니? 그러면 뭐라고? 집합 x가 있으면 이렇게 1, 2, 3, 4, 5, 6, 7 굳이 이걸 적어주는 거야. 사실 적을 필요도 없는 거를. 그래서 뭐라고? 1, 2, 3, 4, 6, 7은 다 동그라미라고. 됐어요? 근데 4랑 5는 자유롭다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래서 뭐다? 두 가지라서 네 가지가 나오게 된다겠지. 뭐 결과부터 얘기해줄까? 이거는 내가 문제를 너무 이상하게 정말 신기하게 만들어서 우연히 이 세 문제가 답이 똑같아. 와. 이거 아마 내가 지금 이걸 아마 내가 만들 때 그래 만들거든. 근데 우연이야 우연. 여기 개수 좀 달라지면 형님 달라요. 정말 우연히 지금 형님 하거든. 1부터 할까? 1은 여기에는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1이 없어요. 교집합은 둘 다 있어야지 1이 살아남아 있는데 애초에 B에 1이 없으니까 오른쪽에는 1이 없다고. 됐니? 그러면 왼쪽에도 1이 없어야 된다고. 2까지 이랬지. 그래서 둘 다 1 없으니까 같아질 거 아니야. 근데 x에 1이 들어간다면
여기 1이 존재할 거 아니야. 그럼 1이 여기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그래서 뭐다? 1, 2, 3이 x에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번엔 처음으로 이게 나왔어. 짝대기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자, 6, 7로 가볼게. 6, 7. 6으로만 볼게. 그러면 뭐라고 얘들아? 여기에 6이 없어요. 그래서 교집합을 해봤자 여전히 6이 없습니다. 근데 여기에는 6이 있어요. 6이 교집합에서 사라져야 되니까 x에 6이 들어가면 여기 6이 존재하니까 절대로 여기는 x에 6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그래서 뭐다? 6, 7도 x에 들어가면 안 돼요. 쌤 4, 5는요? 4, 5는 똑같아요. 봐봐 얘들아. x에 4가 있어봤자 여기 4가 있으니까 4가 살아남았어요. 4가 원래 있었고요. 4가 있으니까 4가 살아나면서 양변에 둘 다 4가 있습니다. x에 4가 없으면요. 교집합에 4가 없고요. 교집합에 4가 없어서 성립합니다. 그래서 뭐다? 4랑 5는 자유롭다고.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된다고. 그러면 이번에는 이래야 된다고 얘들아. 1, 2, 3, 4, 5, 6, 7이 있으면 뭐라고? 1x, 2도 x, 3도 x, 6도 x, 7도 x가 된다고. 맞아? 그런데 4, 5는 동그라미거나 x거나 둘 다 가능하다고요. 장난치지 마라 정빈아. 됐어요? 그러면 두 가지니까 2 곱하기 2라서 몇 가지가 나와요? 4가지가 나오게 되겠지. 특정 집합의 부분 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집합 A가 있으면 집합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입니다. 말이 이해 못할 수도 있어서 제가 적어드릴게요. 일단은 멱집합은 영어로 파워셋이라고 해요. 이 멱자가 지수 말하는 그 파워를 말하거든요. 그래서 영어로는 파워셋이라고 많이 불러요. 셋 집합이건 지난 시간에 했으니까 알 거고. 그래서 기호로는 요 집합이 A면 얘를 우리가 PA라고 표기를 많이 해요. 됐을까요? 그 다음에 간혹 가다가 얘를 2의 A제곱이라 표기도 합니다. 됐습니까? 그래서 요 표기를 제일 많이 쓰고 파워라서 P 요렇게 표기하는 이유는 좀 이따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럼 봐봐야 되나? A의 모든 부분 집합을 다 모아놨다 했다. 그러면 원소가 연결자리는 뭐니? 공집합이지. 그러면 공집합이 들어가요. 원소로. 그 다음 한 개짜리로 갈 거야. 한 개짜리 누구 있니? 1 있지 1. 맞아요? 한 개짜리 누구 있니? 2도 있지. 한 개짜리 누구도 있어? 3도 있어요. 맞습니까? 그 다음 공집합 중에 두 개짜리 1, 2 있지. 1, 3도 있지. 그 다음 누구도 있어요? 2, 3도 있다고. 마지막으로 세 개짜리 자기 자신은 그냥 이렇게 적을게야겠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냐면 A의 멱집합이라고요. 됐어요? 우진 질문 좀 해볼게. 요 기호 뭐였죠? 원소 개수 맞나요? 그러면 PA의 원소 개수는 몇 개야? 그쵸. 멱집합은 부분집합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A의 부분집합 개수랑 똑같아요. 그래서 얘는 그러니까 멱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A의 부분집합 개수랑 일치합니다. 부분집합을 다 모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뭐다? A의 부분집합 개수가 2의 NA 제곱이잖아 공식이. 지난 시간 거예요. 지난 시간 거. 그래서 멱집합의 원소 개수랑 A의 부분집합 개수는 동일하다는 거야. 됐니? 얘들아 나도 이걸 안 외우고 있거든. 그냥 읽고 바로 해석해서 맞냐 틀렸냐를 판단한단다. 그러니까 너희한테 이거 외우라고 강요를 안 했어요. 나는 읽고 해석할 수 있으면 돼. 봐봐. 멱집합의 원소 개수 방금 했던 거니까 이건 바로 넘어갈게. 멱집합의 원소 개수는 멱집합은 A의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거니까 원소 개수는 A의 부분집합 개수랑 일치한다고요. 근데 A의 부분집합 개수 공식이 2의 원소 개수니까 뭐다? 2의 NA다.
맞죠? 1번 해석 끝났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여기 첫 번째 거 해석을 해볼게.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멱집합도 집합입니다. 맞죠? 멱집합도 집합이라고. 집합이기 때문에 뭐다? 얘는 성립하는 거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 했으니까. 적어줘야 되나요? 됐니? 얘들아, 얘도 이 논리 때문에 그래요. 쌤, 기호가 다른데 왜 그럴까요? 잘 봐봐. 같은 번역인데 뭐가 다르냐면, 잘 들어봐. 얘는 수식으로 적으면 이래 된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A의 부분집합이 돼요. 근데 우리는 뭐다? A의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게 멱집합이라 했으니까 이래 된다고. 얘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멱집합의 원소라고요. 그러니까 부분집합을 모아놓았다고. 부분집합이니까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정의 때문에 그렇다고. 근데 이쪽은 수식 증명이 뭐냐면 그냥 단순히 이거예요. 진짜 이게 끝입니다.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다. 그러니까 뭐다? 얘가 집합이라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지금 여기에 들어간 거야. 됐습니까? 그 다음에 얘들아, 얘는 이렇게 하는 거야. A가 A의 부분집합이니까 A는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맞잖아. 부분집합 다 모았는데 자기 자신 부분집합이 항상 맨 마지막에 들어간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됐나요? 그 다음에 이제 얘 번역을 좀 있어야 돼. 요거 번역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얘들아. 무슨 번역이 있냐면 이거야. 어떤 대상이 어떤 집합의 원소래. 됐니? 그러면 내가 뭐라고 했냐면 저 원소에다가 바깥쪽에 중괄호를 추가를 하면 집합으로 바뀐다고. 그러면 뭐가 돼? A의 부분집합이 되는 거라고. 이건 상식이라고 했잖아. 맞아? 그러면 얘는 지금 뭐가 되는 거야? A가 PA의 원소라고 했잖아. 이거니까 당연히 뭐다? A에다가 중괄호를 씌워버리면 멱집합의 부분집합이 될 수밖에 없다고. 요 논리 때문에. 쌤, 저는 이게 지금 이해가 안 되면 빨리 지난 시간이랑 집합 처음부터 다시 영상 다시 보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그냥 집합 아예 모른다는 거와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분집합 정의를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 봐봐. A가 B의 부분집합이면 잘 들어. 여기에는 A의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거야. 여기에는 B의 부분집합을 다 모아놨다고. 근데 B의 부분집합에는 누가 있는데? A가 다 있잖아. A 부분집합이. 무슨 말인지 됐나요? 이해된 거 맞을까요? 된 거 맞죠? 여기 안에는 A가 다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여기 A의 부분집합 다 모아놓은 거는 여기는 B의 부분집합 다 모아놓은 거는 B 안에 이미 A가 있다고. 그러면 A의 부분집합도 다 들어가 있는 거라고. 그래서 얘는 뭐다? 맞다가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면 지금 요게 이해 안 되는 부분집합끼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1번은 맞다라고 1초만에 놔야 돼. 이유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니까 A의 부분집합이라고요. 맞니? 그러면 A의 부분집합이면 이 I는 멱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멱집합의 정의가 뭐라고? A의 부분집합을 다 모아놓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다? A의 부분집합이면 걔는 무조건 다 멱집합의 원소라고요. 됐니? 자, 2번은 뭐다? 얘도 맞다라고. 이유는 멱집합은 집합이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요. 부분집합 부집이라 정도했다. 귀찮아서.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부터가 이제 얘를 읽어야 될 것 같아요.
A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1번, 2번은 A의 상검시 늘 성립하는 거고요. 3번부터는 이제 요거 이제 신경 쓸 거라고요. 자, 봐봐. 이거랑 같은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해해야 돼. 얘들아. 멱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그 놈이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묻는 거야. 그러면 얘랑 같은 말이 뭐냐면 이 놈이 A의 부분집합이니라고 묻는 거라고. 그럼 나는 얘가 맞는지 틀린지를 봐야 된다고. 근데 우리 아까 이거 기억나나요? 어떤 놈이 어떤 집합의 원소면 중괄호를 씌워버리면 부분집합이 된다라고 했다고. 근데 이게 반대로 성립한다라고 내가 얘기했다고. 그러면 뭐냐? 난 중괄호를 뗄 거야. 그러면 이 말은 뭐랑 같냐면 중괄호를 떼면 얘가 A의 원소니?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근데 여기 봐봐. A 안에 얘 있잖아, 원소. 맞지? 얘가 맞다고. 얘가 맞으니까 중괄호를 씌운 얘가 맞고 A의 부분집합이면 멱집합의 원소가 맞다고. 이해됐나요? 그래서 뭐다? 3번도 맞다 나온다고요. 이해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 볼게요. 4번 멱집합의 부분집합이 이거냐? 그러면 뭐냐? 중괄호를 떼면 얘가 멱집합의 원소가 되냐는 말이라고. 그래서 얘가 지금 뭐라고? 난 중괄호를 떼. 그러면 걔가 멱집합의 원소냐고. 그러니까 이게 맞냐고. 근데 멱집합의 원소란 말은 A의 부분집합이 맞냐라고 물어보는 거잖아.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얘가 맞다고. 그래서 뭐라고?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맞고, 그러면 얘가 부분집합이니까 멱집합의 원소가 되고, 원소가 되면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 되고가 되는 거라고요. 여기까지 됐나요?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멱집합 원소가 이거 있냐? 이게 써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말은 얘들 무슨 말이라고? 멱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저 놈이 A의 부분집합이냐라고 지금 묻는 거라고. 이게 맞냐라는 거야. 그럼 아까 기억해야 돼. 뭐라고 얘들아? 중괄호 겉에 걸 떼면 원소냐고 묻는 거라고. 그러면 얘는 뭐랑 같은 말이냐면 밖에 있는 중괄호 한 개를 떼요. 그러면 걔가 이게 되냐고 묻는 거라고. 봐봐 얘들아. A의 원소 얘 있습니다. 있어요. 지금 맞아? 있기 때문에 이 문제 한정을 할 때는 얘는 맞는 말이 된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6번 멱집합에 부분집합에 얘가 있냐고. 그러면 중괄호를 떼면 원소냐고 묻는 거라고 얘들아. 그래서 뭐다? 겉에 있는 중괄호를 떼. 그러면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럼 얘가 지금 멱집합의 원소냐고 묻고 있어요. 근데 멱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이 아이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묻는 거라고. 저 아이가. 근데 저 아이가 A 부분집합이냐 묻는 말은 또 중괄호를 뗐을 때 A의 원소냐고 물어보는 거라고요. 근데 A의 원소가 있잖아. 그래서 얘가 맞다고. 뭐다? 얘가 A의 원소니까 중괄호 씌우면 부분집합이고 A의 부분집합이니까 멱집합의 원소고 멱집합의 원소니까 중괄호를 한 번 더 씌우면 부분집합이 된다고. 됐습니까? 그래서 1, 2, 3, 4, 5, 6 다 맞습니다. RPM이 있을 겁니다. 있는데 맞히세요. 물론 RPM을 옳지 않은 것을 해서 틀린 게 한계가 있겠지만 시작할게요. 1번 틀립니다. 이유는 공집합은 A의 부분집합이기 때문에 공집합은 멱집합의 원소가 돼요. 그래서 1번은 틀리게 돼요. 됐죠? 그 다음에 2번 맞습니다. 왜?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라고. 멱집합도 집합이기 때문에 2번은 맞습니다. 3번 얘가 맞냐라고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이라고? 멱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얘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묻고 있는 말이라고. 됐니? 그런데 그러면 이 말은 중괄호를 떼면 A의 원소냐고 묻고 있는 말이라고. 근데 A의 원소 얘가 있다고. 그래서 뭐다? 얘가 맞으니까 얘가 맞고 얘가 맞는 겁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4번 요게 멱집합의 원소냐? 그러면 뭐다? 중괄호를 떼면 얘가 멱집합의 원소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근데 1번 요게 있고 요거
1번 밑에. 그래서 얘가 맞기 때문에 얘도 맞을 수밖에 없다고. 됐어요? 그 다음에 5번 멱집합의 원소에 이게 있냐는 말은 이 아이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묻는 말일 것 같다고. 근데 중괄호를 떼면 원소냐고 묻는 말과 같으니까 중괄호 한 개를 떼면 이렇게 되고 얘가 지금 A의 원소냐고 지금 묻고 있다고. 근데 원소 얘가 있다고. 있기 때문에 얘가 지금 맞아서 얘가 맞고 얘가 맞다 된다고. 됐나요? 그 다음에 6번 부분집합이냐고 묻고 있어요. 그러면 중괄호 끝에 걸 떼요. 뗐었을 때 얘가 멱집합의 원소냐고. 근데 멱집합의 원소라는 말은 할 필요가 없네. 이미 3번에서 참이라고 했네. 맞죠? 3번에서 참이라고 했으니까 얘도 참하고 넘어갈게요. 3번은 지금 여기 끝났으니까. 자, 그 다음에 7번은 넘어갈게요. 자, 얘가 지금 멱집합의 원소냐고 물었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야? 저 이상한 거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게 맞냐라는 거야. 그러면 중괄호 겉에 거를 하나씩 떼면 이 아이가 A의 원소냐고 묻고 있는 거예요. A 원소 이거 없습니다. A 원소에는 요거랑 이거밖에 없다고. 그래서 뭐다? 얘가 틀렸다고. 그래서 뭐다? 얘도 틀리게 된다고. 됐습니까? 그 다음 얘를 볼게 있죠? 자, 뭐다? 부분집합이냐고 물었으면 중괄호를 떼. 중괄호 하나를 떼서 얘가 원소냐고 지금 묻고 있는 거라고. 근데 멱집합이 원소라는 말은 요 아이가 A의 부분집합이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또 중괄호를 떼. 중괄호를 떼면 원소냐고 묻고 있는 거라고. 이게 맞냐고. 맞죠? 원소 있잖아. 맞습니까? 얘가 맞으니까 맞고 해서 맞다 된다고. 그래서 뭐다? 1번, 7번만 틀리고 나머지가 다 맞습니다. 알겠지? 그래서 2, 3, 4, 5, 6, 8 이렇게 돼요. 푸는데 한 3초 걸리면 안 돼요. 이 문제 알겠지? 알겠죠? 이건 뭐 응용 심화 아니에요.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알겠죠? 얘들아, 두 집합의 같다의 정의 뭐였니? 이거 정의가 A가 B의 부분집합이고 B가 A의 부분집합이 됐어요. 됐니? 근데 얘들아, 요거 정의가 뭐라고 했니? 이거 정의가 A의 모든 원소가 누구의 원소면? B의 원소면 A는 B의 부분집합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쓸 거냐면 이 성질과 이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 거예요. 그래서 양쪽 집합이 서로 같냐라고 물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1번 왼쪽 집합이 오른쪽 집합의 부분집합임을 증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뭐다? 오른쪽 집합이 왼쪽 집합의 부분집합인 거를 증명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뭐다? 같다라고 얘기할 거야. 그래서 증명 스타트는 작은 집합의 원소를 얘가 가시면 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작은 집합의 원소를 하나를 꺼내요. 시작합니다. 봐봐 얘들아. 멱집합의 원소면 뭐라고 했니? 부분집 뭐지? 얘의 부분집합이냐 묻는 걸 했습니다. 그래서 뭐다? 이 x가 지금 A 곱이의 부분집합입니다. 근데 얘들아 이거 좀 불편하니까 대문자 x를 해줄게. 멱집합은 원소가 다 원집합이니까. 자, 이렇게 됐죠? 우진아, x가 A 교B의 부분집합이야. 그러면 x는 A의 부분집합이면서 x는 B의 부분집합인 거 맞아? 맞죠? 교집합 안에 있으니까 당연히 A의 부분집합인가 B의 부분집합 맞잖아. 그러니까 지금 A, B가 있으면 x가 여기 안에 있다고 여기 안에. 그러면 A의 부분집합 맞고 B의 부분집합도 맞잖아. 그러면 이 말은 얘들아 무슨 말이라고? A의 부분집합이면 x는 PA의 원소라고요. 멱집합의 원소. 그다음 x가 B의 부분집합이니까 x는 PB의 원소라고요. 맞니? 그러면 PA의 원소보다 PB의 원소니까 당연히 걔네 두 집합의 교집합의 원소가 됩니다. 됐어요? 증명 끝났죠? 여기 원소가 돼버렸어요. 왼쪽 증명 끝났습니다. 알겠지? 자, 오른쪽 증명할게요. 어떤 집합 Y가 있어요. Y 모든 Y가 있는데 얘가 현재 작은 집합 얘의 원소래. 됐니? 그러면 우리가 얘의 원소라는 말은 이 Y는 PA의 원소이면서
이 y는 PB의 원소라고. 맞죠? 교집합의 원소면 각각의 원소라고. 현소리 이해되고 있네? 교집합의 원소니까 각각의 원소다. 그러면 얘가 PA의 원소라는 말은 A의 부중집합이란 말이고 PB의 원소라는 말은 제가 B의 부분집합이란 말이라고. 여기까지 이해됐니? 그러면 A도 들어가고 B도 들어가니까 Y는 당연히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교집합의 원소라고도 얘기할 수 있다고. A의 부분집합이면서 B의 부분집합인데 여기밖에 없으니까. 됐니? 그러면 뭐야 얘들아? 이 집합의 부분집합이면 이 집합의 몇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요. 뭐라고? 이 집합의 몇 집합의 원소가 된다고. 증명 끝난 거 맞나요? 작은 거에서 시작해서 이 집합의 원소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다? 1번과 2번에 의해서 뭐다? PA 교비는 PA 교 PB랑 같다 됩니다. 근데 지금 이 정도까지 내가 바라진 않아요. 알겠지? 이건 사실 엄청 어려운 증명이거든요. 알겠죠? 엄청 어려운 증명인데 한 번은 경험을 했으면 좋겠어. 대치동이랑 목동기출에서는 이 사고가 나오더라고요. 나와서 한 번은 좀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님들이 또 뭐 갑자기 모르잖아 또. 일반고에서 갑자기 학교생들이 정신 나와가지고 이의개정 되면서 이 증명을 낼 수도 있어요. 낼 가능성이 높아졌고 사실. 자 여기까지만 할게.